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안이 별 무리 없이 하원에서 통과가 됐고 상원 표결 목표 일정까지 확인되면서 뉴욕 증시는 이미 국가부도 우려에서 탈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몇 가지 재료들의 시너지 양상이 확인되면서 증시를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부채 협상안은 상원으로 넘어갔고 분위기를 보면 속전속결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시도할 것이라며 신속한 처리 의사를 밝혔고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는 2일 밤까지 통과시키겠다라며 목표 시점까지 콕 찍어버렸습니다.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패스트트랙 처리는 만장일치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시간 지연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디폴트 X데이트로 제시된 날짜는 6월 5일입니다.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은 일단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시장은 이미 국가 부도 우려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듯한 반응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가 5% 넘는 급등을 확인하면서 다시금 AI 관련주 반등을 주도했고 이 같은 긍정적인 재료들이 섞이면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디폴트 관련 호재가 더해졌고 증시는 반등을 했지만 비트코인은 여전히 조정 양상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27,000달러 아래에 자리하고 있는데 하필 이게 200주 이동평균선 부근이다 보니까 혹여라도 더 빠지면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여기서 잘 지지받아 준다라면 그만큼 안정감을 등에 업고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기술주와 강력한 동조화 양상을 보인 적이 많다 보니까 나스닥과의 흐름과 커플링 될 때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상관관계 정도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아주 잠재력이 큰 어마어마한 호재성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소송과 관련해서 최근 우호적인 내용들이 전해지다 보니까 슬슬 넥스트 스텝에 대한 관심, 다시 말해서 리플의 IPO에 대한 관심도 부쩍 는 모습입니다. 리플의 IPO가 이루어질 경우에 주가와 기업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무척 흥미로운 숫자와 또 근거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더 놀라운 부분은 이미 리플은 4월부터 사실상 IPO 준비 모드에 들어선 것으로 보이는 정황 속속 포착되고 있다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하드월렛 기업 레저가 시드 문구 복구 기능이 포함된 서비스 출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아닌 제3자가 시드 문구를 복구할 수 있다라면 내 자산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의미여서 대체 왜 레저가 이런 선택을 한 건지를 놓고 여러 비판이 나왔던 겁니다. 중앙화 거래소에만 놔두자니 FTX 사태 같은 게 다시 벌어질까 걱정되기도 하고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자니 이번에 레저처럼 다소 이상한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고 이래저래 커스터디 이슈는 앞으로 한동안 이 산업에는 관심 사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분산 보관 방식으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부 장기 투자 물량은 디센트 월렛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 대응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굳이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장기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콜드 월렛이든 탈중앙화 거래소든 리스크 분산 관리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과 관련된 이체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5월 마지막 장을 일제히 하락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6월 첫 장을 일제히 상승하면서 새로운 한 달을 열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안이 별다른 문제 없이 하원을 통과했다라는 점이 호재성 재료로 작용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위쪽을 향해서 내달렸습니다. 다우는 0.47%, S&P 500은 0.99%, 나스닥은 1.28% 상승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5% 이상 급등을 해주면서 다시금 AI 관련주들의 반등을 견인했습니다. 미국 부채 한도 협상안이 하원을 너무 싱겁게 잘 통과해버리면서 다소 밋밋한 느낌까지 안겨주기도 했는데 찬성 314표, 반대 117표로 아무런 문제 없이 하원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대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예산안을 확보했고 메카시 하원 의장은
더 이상 강경파들의 으름장에 놀아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당내 입지를 확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정치적인 승리다, 이 같은 호의적인 평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공은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디폴트 엑스데이트로 재무장관이 제시한 것은 6월 5일,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민주, 공화, 양당 모두 조속한 처리 의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는 법안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시도할 거라며 법안을 수정해서 수정안을 다시 하원으로 보낼 경우 디폴트는 거의 확실해진다, 이렇게 밝히면서 수정이 아닌 만장일치 패스트트랙 통과를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이자 유력한 차기 원내대표로 거론되고 있는 존 튠의 경우에도 6월 2일 밤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라는 나름의 의지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수정안의 숫자를 처리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최악의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살짝 남겨놓는 모습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가 될지, 다시 말해서 만장일치 합의가 이뤄질지는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상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하원에서도 별탈 없이 문턱을 넘어선 만큼 최악의 상황은 피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조금은 더 우세한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가 랠리를 벌이는데도 비트코인이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27,000달러 아래에 자리하고 있는데 강세 랠리의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200주 이동평균에 대한 리테스트를 다시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중요한 지지라인이다 보니까 여기가 뚫리면 추가 후퇴는 당연한 것이 되고, 반대로 여기 지지를 확실하게 테스트해서 받아준다라면 더 강한 반등세를 안정적으로 또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꽤나 예민한 구간에 지금 자리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50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빠졌는데 47%대 중반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머스타 씨는 S&P 500이 강세를 보이면서 비트코인 역시 그럴 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5달 동안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는데, 브로드닝 웨지 패턴 상단 저항을 1년 만에 돌파했고 성공적인 리테스트를 벌였고 역 헤드앤숄더 패턴도 확인됐고 최근 100주 단순이동 평균 위에서 종가 마감을 확인했다, 이렇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고로 곧 반등, 강세 반등 나올 거라는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건 조금만 더 지켜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비트코인은 최근 28,000달러까지 상승한 뒤에 하락 추세 채널을 다시 테스트하고 있다. 패턴 상단을 다시 테스트해야 하는데 약세를 의미하는 헤드앤숄더 패턴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는 차트에서 레드박스 안에 자리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말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최소한 26,900달러 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 레드박스 안에 자리를 해줘야 하고 여기서 힘을 다시 모아서 28,000달러 돌파 테스트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앞서 확인된 약세 패턴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이 같은 아쉬운 흐름이 조금 더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증시의 반등세와 대비되기 때문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증시가 안 좋을 때는 강력한 동조화를 보이다가 이렇게 증시가 좀 좋을 때는 또 디커플링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재밌는 것은 비트코인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의 30일 상관 개수를 보면 지난해 5월에 이게 0.8이었는데 지금은 0.2로 크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상관관계가 1이면 두 자산이 완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걸 의미하고 마이너스 1이면 이게 완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동일하게 커플링 됐던 게 지금은 크게 약화돼 있다라는 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XRP는 여전히 0.5달러 위에서 잘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 확실히 최근 들어서 XRP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늘긴 크게 늘었습니다.
이번에 센티멘트가 공개한 소셜 플랫폼에서 디지털 자산이 언급된 비중을 보면 XRP가 16.2%로 최근 1년 최고 수준을 확인해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센티멘트는 XRP 주소 활동이 급증한 것을 비롯해서 투자자들이 당분간 XRP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리플 소송과 관련된 우호적인 소식들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리플 소송 이후 그 넥스트 스텝에 대한 관심도 역시 확실히 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송이 긍정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고 이후에 리플의 IPO에 대한 부분이 곳곳에서 언급되면서 나름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애널리스트 린다 존스가 꽤나 재미있는 전망을 제시했는데 리플이 IPO를 추진한다라면 리플의 주가는 $600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린다 존스는 프리-IPO 단계에서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투자 플랫폼 링토에서 리플의 주가는 약 $35 정도로 평가받고 있고 기업 가치는 $57억 규모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리플의 과거 실적과 상당한 규모의 XRP 보유량을 감안할 때 링토 플랫폼 상의 리플 주가는 저평가됐다. 단순히 리플이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 중인 XRP 토큰만 하더라도 한 개당 $0.5로 계산을 하면 약 $210억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리플의 시장 가치는 지금의 20배 정도인 $1,070억 달러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주가 $600로 기대가 되고 있는 리플, 이건 XRP 홀더들에게 있어서는 꽤나 섹시하고 기대되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린다 존스는 자신의 트윗을 통해서 꽤나 눈길을 끄는 부분을 추가로 제시하기도 했는데 리플이 IPO를 더 빨리 할 것이라는 이유를 몇 가지 더 제시를 해줬습니다. 먼저 올해 4월에 리플이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비공개 로드쇼 미팅을 진행한 것, 리플이 $10억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 역시 IPO를 충분히 가능하게 하는 상황이라는 것,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강력한 수요 모멘텀이 발생할 거라는 것, 이 세 가지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리플이 IPO를 예상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근거로 제시한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고 살짝 설레기까지 했는데 이거 진짜 조만간 IPO 관련 소식이 공식적으로 나오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상장 기업이 비공개 로드쇼를 진행했다라는 게 사실 빤한 의도, 너무 선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월가에서 로드쇼는 기업과 인수자가 잠재적인 투자자를 만나서 기업 공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마케팅 이벤트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지난 4월에 리플이 개최한 이 비공개 로드쇼에는 거의 모든 유명 기관 투자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글로벌하게 확장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리플, 비록 미국에서는 지긋지긋한 이 거지 같은 소송 이슈로 발목이 잡혀 있지만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해마다 성장성을 더하며 그 규모와 비전을 키워가고 있는 기업, 게다가 블록체인 혁신을 금융 혁신에 다이렉트 접목시키면서 혁신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 월가 돈귀신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야 될 이유를 찾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삿포로 가기 전에 리플 주식 매수할 달러부터 좀 비축을 해놔야겠습니다. 리플이 IPO가 될 경우에 진짜 $600 주가가 가능할지는 지금 단계에선 그렇게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리플이 지금 어떤 기업들의 투자를 하면서 돈을 때려받고 있는지를 보면 어느 정도 가치 판단의 기회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유동성 기술 기업의 탄소 배출 관련 기업, NFT 대출 기업, 토큰화된 주식 관련 기술 기업, 은행 등급의 커스터디 기업, 디지털 자산 클라우드 플랫폼, 필리핀 암호화폐 거래소, 웹3 온램프 관련 기업, 그 종류도 다양한데 투자 규모 역시 상당합니다. 이런 기업을 놓고 유틸리티성이 없다라고 소송을 낸 미국 SEC를 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아무튼 참 재미있는 상황이고 의미 있는 시대 변화의 중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채널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는 XRP 중장기 홀더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멤버십 라이브
멤버십 채팅 공간 등을 활용하시면 XRP 중장기 대응 전략을 짜시는 데 있어서 또 멘탈을 케어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채널 후원 성격도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채널의 중장기적인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임원급으로 가입해 주시면 하루에 800원 꼴인데 저희 채널 컨텐츠의 만족도를 느끼고 계시거나 좀 더 가까이 소통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채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